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잔잔한 편이었는데요. 몇 가지 또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장기 홀더들은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단기 홀더들도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치를 전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사칭 채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네 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투자 상담 채널이나 리딩방을 일절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이에요. 준틴스데이여서 미국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의 핵심은 연준의 어떤 인사들의 발언에 있는데요.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사실상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번 주에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도 또 이 연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요,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토해내기도 하고 좀 횡보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반면에 2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74.4%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파월이 상하원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5K를 하회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횡보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이 구간이 또 중요한 저항 영역인데, 좀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저항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회할 것인지 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비트코인 0.6, 이더리움 0.33, BNB 코인 0.16, 대부분의 코인이 1% 내에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횡보의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흰먼 연설 공개 이후에 가격이 오히려 좀 지지부진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어제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49.65%입니다. 지금 49.5를 상회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두 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47로 중립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계단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공포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46부터 공포거든요. 네, 그러면 CVD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 26.4K 부근에서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차트상으로도 20일 지수 EMA에 지금 딱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반등을 하게 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매수벽이 25K에 희미하게 형성되어 있고, 더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24.5K와 6K 부근에서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매도벽은 조금 더 뚜렷하게 상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7K에서 뚜렷하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고, 28K에서도 점점 더 이 매도벽이 짙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도요, 매수벽과는 달리 좀 빼곡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세가 여기서 굉장히 촘촘하게 벽을 조금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상승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친 고래는 갈색 고래,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매입을 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유지한 채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고래인 보라색 고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입을 했지만 반대로 다른 고래들이 모두 다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보라색 고래도 매도 물량을 던졌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가격이 더 하락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보라색 고래 덕분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지표이죠. 그래서 이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향후의 흐름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CDD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CDD는 코인 데이즈 디스트로이드라고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 파괴된 비트코인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갑에 오래 머물다가 이게 뭐 매도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보유됐던 게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머물렀던 비트코인이 이동을 할수록 이 지표가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자산을 이동시켰을 때 CDD는 더 커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바이너리 CDD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소 155일 동안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최대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등의 목적으로 코인이 더 많이 이동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세장에 왔을 때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이 강세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1에 맞닿은 바이너리 CDD가 1이 된 구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어떻죠? 0.3 굉장히 낮은 구간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이 고래들 장기 홀더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응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상승장을 위한 어떤 응축을 갖다 쌓아나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은 그 전후로 해서는 이렇게 응축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숏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시비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비트코인을 아까 155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너리 CDD를. 자, 이거는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지불한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응축이 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26.4K입니다. 네, 지금 바로 딱 머물러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많은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현재 거래소에서 유통 중인 공급량 전체의 거의 99.2%에 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격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어떤 지역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이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 범위 내에서 단기간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숏텀 홀더들의 MVRV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MVRV는 이 마켓 밸류에서 리얼라이즈드 밸류를 나눈 값이고 이게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맞닿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이걸 뚫고 올라가는 어떤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일어날 듯 말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MVRV 상태에서 봐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이 구간에서 최근까지 지금 단기 홀더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가 다시 양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홀더들이 이 구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비슷한 원리로 SOP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 보유자들의 비용 부담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보유자가 비트코인에 지불한 이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것도 1보다 크면은 단기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평균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했다는 것이고요. 1보다 작으면은 평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격이 상승하려면 평균 단가보다 더 싸게 사야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OPR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거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지금 아주 좀 크지는 않지만 언더컷, 지금 손을 보고서 지금 거래하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가격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온체인 데이터들과 종합을 해보면 이게 이제 상방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들 지금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왔는데요. 지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지금 보시면은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암호화폐 구매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뭐 어디로 흘러갈지를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억눌렸던 부분들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 모델 중에 하나죠. S2F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플랜 B라고 하는 사람이요. 본인이 올 1월 달에 예측을 한 게 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4년 반감기까지 비트코인이 32K까지 가고 2025년에 불마켓이 오게 되면은 100K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를 했습니다. 네, 그럼 뒤에서 차트적인 관점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중요한 기사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US에 자금을 이제 동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죠. 먼저 협의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SEC와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거래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관련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하는 것에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2주 이내에 미국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지갑을 만들고 자산을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동안에는 미국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객 자산은 유지를 하는데 고객 인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바이낸스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 외에는 기업 자산을 지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돈이 사용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불마켓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바닥난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중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의 이동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랠리에 분명히 심지를 붙일 수 있다라고 본인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콩이 건설한 이 금융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홍콩이 원래 뭐 금융의 어떤 중심지 중에 하나죠.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런데 크립토 쪽으로 계속해서 이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경제 악화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결국 불러올 것이다.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피보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통화 정책은 변형이 될 텐데 중국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 일부가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낙수 랠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덜 성장할수록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고 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본이 적절한 투자처로 탈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을에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인 관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패드의 관점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1일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4시간 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일봉에서 보시면 6월 15일에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숏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6.4K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움직임에서는 강세론자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은 31K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2EMA 자체가 이 파란색인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 역시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26.8K에서 약간의 저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27.6K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저항선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까지 통과를 하면은 28.5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강력한 저항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30과 31K까지 차례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유의를 하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22MA 아래로 이제 다시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지금까지 모든 불리시한 시나리오는 다 무효화가 되고요. 50선 단순 이동 평균이 빨간색이요. 이 부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바로 25.2K 그리고 24.8K 부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20K까지도 언제든 지금 상황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뭐 단순하죠. 20K에서 30K 사이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이 구간을 움직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들,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투자를 하실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불리시한 관점들과 좀 베어리시한 관점들, 좀 극명하게 갈리는 관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는요, 지금 3일봉을 가지고 오면서 이 RSI가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은 이 지금 현재 저항 영역과 맞닿아 있는데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크립토코어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앞서 3번의 반감기의 사례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감기 이후에 포물선 랠리를 그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이걸 좀 기대를 하고서 이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지금까지 다 2번씩 어떤 저항 구간,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두 번째 이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들이 끝나면은 포물선 랠리를 그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렉트 캐피털의 관점인데요. 자, 이분은요, 200주 이동 평균선에 지금 이제 맞닿아서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을 이제 완전히 속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지지 영역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 저항에 맞닿아서 다시 한 번 더 다운사이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펜토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인데요. 자, 이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 가격대 2,600달러 초반까지 이제 내려올 거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 1,900에서 2,000달러, 2,200에서 2,300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도 아니고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베어리시한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